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죠? 코스피는 오전장부터 거의 수직 낙하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움직임 없이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1.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밀렸었고 마찬가지로 1.3%의 급락이 나왔었네요. 정말 추석을 앞두고 계속 시장의 급락이 연속인 것 같아요. 참 오늘도 어려웠던 시장이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 SDI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업종 상관없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 클래시스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알테오제는 20%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볼게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저 거래대금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기관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조 7천억 원 이번 달 들어 최저 거래대금을 경신했죠.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기관 쪽에서 1,800억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정말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40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230억 정도 꽤나 많은 물량이 양매도로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기관의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요. 또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BM 오늘은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 나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성전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SK텔레콤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CJ제일제당, 오리온, JYP, 농심 밑에 CJ까지 합친다면 오늘은 식품 관련주를 일부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그래도 소폭의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0.45%의 상승이 나왔고 직전 저점 부근에서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직전 저점에서 계속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의 시장 추세가 좋지 않은 만큼 그 직전 저점도 충분히 이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섰다고는 볼 수 없고 그리고 S&P500도 소폭의 반등이 나왔죠. 또 다우지수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폭이 조금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왔다는 것에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반등이 나왔었네요. 반면에 지금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의 반등과는 다르게 오늘도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1%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3%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지금 촬영 시점에 모두 1%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종가라든지 내일 시장까지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은 추석 연휴를 도모해 보시고 또 어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달 한 달 동안 고금리라든지 또 고유가 그리고 환율까지 모든 지표가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거든요.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에 그런 재료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시장에 내성이 생길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의 위치를 보면 나스닥과는 달리 전저점을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장에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오히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올 한 해는 흐름이 괜찮았었잖아요. 그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자, 올 한 해는 계속 저점을 높여갔었고
또 고점도 이렇게 계속 높여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도 낮춰가는 딱 9월만큼은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점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추세가 상승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의 추세는 조금은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약간의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도 장기 이평선을 모두 깨고 내려갔죠. 그렇다는 것은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어찌 본다면 10월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추세,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반대로 조금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RSI 지수가 거의 과매도권까지 크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과매도 구간에 접했을 때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근접할수록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일까지도 시장이 좋지 않다면 저는 의외로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첫날 흐름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가 수급 논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미국 시장도 조금은 과매도권에 접했단 말이죠. 그럼 이번 주 말이라든지 다음 주 초쯤에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 시장에는 휴장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때 종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시장과 조금은 반대되는 생각으로 내일 종가 베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었고 딱히 특징적이었던 움직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새로운 뉴스가 떴거든요. 미국의 아마존에서 챗 GPT의 라이벌인 엔트로픽에 5조 3천억을 투자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챗봇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재료가 크게 뻗어갈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는 AI 챗봇 관련주 이쪽에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 그 외에는 딱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없었습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반짝 이슈에 불과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만 9%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차트 추세도 완전히 역배열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이 지금의 2차전지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도 다시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안 팔리는 전기차, 이게 국내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테슬라도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에 이어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LG 에너지솔루션에서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요청사항이 폭스바겐의 요청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서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튬 가격의 선물 지수를 보면 2022년 상반기 끝 무렵 그때 최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LG 엔솔의 배터리 인사이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리튬과 양극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 비중의 52%에 달한다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리튬의 비용 상승은 곧바로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양극재 판가를 결정짓는 리튬 가격, 그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판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에서는 어떤 구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필수 광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가격이 상승하면 그 가격을 소비자나 고객사로 전가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면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가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걸 소비자 판매 가격을 조정시키고 더 많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까지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충분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만큼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또 부진한 전기차 시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조금 더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춤에 따라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되었던 만큼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때문에 판매 가격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한 차례 또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지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분위기 그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의 시장을 이해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는 되지 않은 만큼 우리 모두 추석 이후를 한번 도모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